네, 안녕하십니까. 김홍준 변호사입니다. 지금이 자꾸만 시간이 좀 늦어지는데 문 좀 하세요. 좀 2시 23일 월요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인포메이션이 전달되고 있는지 하여튼 저도 좀 약간 그거 한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필 머피 거버너가 우리들한테 전달해 주신 오더 있죠? 그 근로자 오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들도 뭐 장난이 아니에요. 엑세큐티브 오더 107 이렇게 많습니다. 아이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일단 필 머피 거버너는 여기서 그냥 첫 번째 오더에서 Article 2에 보면은 All New Jersey residents shall remain home or at their place of residence.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뉴저지의 레지던트들은 사는 사람들은 집에 있을지어다입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명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exception이 쭉 나와요. 거기에서 있어야 되는데 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크게 본다면 4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essential business, essential 아까 전에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essential이라는 거 굉장히 필요한 여기서 뭐죠 경찰들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라든지 메디컬 프로페셔널이라든지 의사 이런 사람 등등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이센셜한 것들은 exception으로 나누고 있어요. exception이란 거는 거기에 대해서 하도 된다는 말이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essential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집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집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non-essential retail only. non-essential 중에서도 retail only. 그 캐테고리가 하나가 있고요. non-retail이라는 거 하면은 지금 가게가 아닌 것은 음식점 말하는데 음식점 등등 같은 것들이 딜리버리는 할 수 있을 때 오픈 도어해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저녁 먹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야 무슨 무비가 될 수 있고 강단한 것도 theater, 그다음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무슨 콘서트 홀 이런 등등 엔터테인먼트와 관계가 되어 사람들이 앉아서 같이 congregate 하고 있는 것 그것도 다 non-essential 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가 되겠죠. 오피스는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인데 이 essential이라는 거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essential에 대한 직원들은 가서 리포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essential이 아닌 곳은 다 어떻게 되느냐? 다 집에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exception이 있어요. exception이 뭐냐면은 저희가 사무실인 경우 사무실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만약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게 맨데이트를 시켜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문을 닫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사무실에 안 오니까. 사무실에 안 오는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하면 좋은데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꼭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적에는 꼭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뉴저지 빌 넘버 107에서는 그러면 core essential 멤버만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core essential 멤버가 뭐냐는 것은 아직도 확실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core essential 멤버 외에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알아서 잘 줄이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알아서 use your best effort를 해서 이 숫자를 줄이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도 참 애매합니다. 우리 그것들이 어디 있죠? 네, 여기서 보면은
또 서류들도 저 앞에서 많아가지고 제 서류들이 잊어먹었네요. 그래서 non-essential 멤버는 사무실에 오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런 말은 사무실에 오지 않는다는 거는 그분을 terminate 시키냐, 자르냐 이런 건데, 이 뭐 여러 가지 지금 그한테 지금 그 스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가 안 되고 자기들의 손님들이 안 계시고 아니면 비즈니스 자체가 좀 스톱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들을 집에서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까지 나와서 코어 멤버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분들은 레이오프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이게 불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애매해요. 지금 불법이 아니라는 그 의견이 더 많은데, 왜냐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분들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이슈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거하고 지금 아침에 말씀드리는 트럼프의 2106호였었죠, HR 그 액트, sick leave 액트에 대해서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라도 만약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무슨 이슈가 있어 집에서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sickpay를 열흘까지 해야 된다는 건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가 아닌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고 그냥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신데 사무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 오더가 이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이분이 코어 멤버가 아니고 또 이분이 바깥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분을 레이오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조심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 변호사 지금 현지 상황에서 돌아가는 그 오피니언이고, 이게 지금 법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지금 빨리 움직이고 아직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래서 각자 그 자기 비즈니스에 대한 일들, 파트타임이냐 풀타임이냐 무엇을 하시냐, 이펙티브 코어 멤버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변호사님들하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 스페시픽하게 질문을 하셔서 대답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아주 두리동실 제너럴한 상황에서 지금 디벨롭하는 그 자체를 그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우리 뉴저지에서 그 오더가 나온 거에서 이 오더를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는 I don't care, 우리는 계속해서 코어 멤버가 아니고 바깥에서 우리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데 재택근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정상으로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오더에서는요, 그 형사법 처벌에 대한 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적 처벌이 무엇인지도 저희들이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처벌에 대한 페널티,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어제 좀 몇 시간 전에 제가 말씀드릴 대로 돈에 대한 페널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인정티브 페널티 같은 거, 뭔가를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이 뭐 커퓨, 커테일 할 수 있는 그런 페널티가 있을 수 있고, 어쩌면은 뭐 이틀, 하루, 감옥 이런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무슨 뭐 여기에는 돈을 5,000불을 내야 됐다 뭐 이런 것은 말만은 제가 뭐 루머로 들었지만 아직도 그런 법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핸들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즉 법원들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거고, 이 독일 챈슬러 앵젤라 머켈 아시죠? 앵젤라 머켈이, 좋은 뉴스는 앵젤라 머켈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해가지고 네거티브 양성이죠? 음성이 양성인가? 네거티브 음성으로 나와서 좋은 뉴스가 됐어요. 다행히 이분이 안 아프다는 게 그래도 유로피안 커뮤니티를 좀 이렇게 진행하고 이끌어가는데 좀 좋은 리설트가 될 것 같고, 자기가 만약에 이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임팩트 되면은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코어런티는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무슨 문제가 없으니까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뉴욕 거버너 그 앤드루 쿠오모 아시죠? 뉴욕 거버너 앤드루 쿠오모가 1시간 전에 마스크를 이제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갑자기 뭐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미국 정치인들이 알아서 그러서 있는지 하여튼 이제는 그 레스피레이터 마스크도 헬스케어 워커스들한테 헬스케어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고모가 이제 우리는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모든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시간 전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죠. 그리고 그 트럼프의 말한 그 Defense Production Act를 또 요즘 계속 이런 법이 나오고 있어요. Defense Production Act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서 막 법을 만들어 놓고인데 그 액트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도 개인들한테도 프로텍티브한 이퀴프먼트하고 마스크 같은 거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문제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에 대한 그 뉴스가 1시간 30분 전에 와서 하여튼 뉴욕은 그래도 이제 문제없이 마스크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아까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레이오프에 대해서 이제 애드레스를 U.S. Treasury Secretary가 스티븐 뉴친이 와서 말을 한 게 이게 3시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뉴스는 지금 저의 뉴스가 아니라 CNN에서 나오는 뉴스들이고요. 저희들이 그냥 듣고서 그냥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저희 나름대로 이 미국 경제의 5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small business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들 직원들을 레이오프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small business가 레이오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과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그 비즈니스의 플랜과 크레딧 이런 무슨 뭐 서포트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지 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호소 비슷한 호소를 했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스티븐 뉴친은 뉴 드럭스, 이게 뉴 드럭스라는 새로운 그 약이 곧 approve가 돼가지고 곧 approve 되는 게 아니라 곧 approve돼서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게 적어도 아니라 그게 빠르면은 그 시일 안에 나와서 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의 그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소화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좋은 뉴스죠.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정치계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에 대한 트리트먼트, 뭔가에 대한 해결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벌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없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FDA가 approveden 뭐 HIV에 쓰는 약, 아니면 이볼라에 썼던 약, 말라리아에 쓰는 약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해가지고 FDA에서는 다 approval이 벌써 된 것이고 사용을 해서 지금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했고 그다음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가 지금 차이점이 돼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15일 동안 이거 한 3시간 전에 뉴스인데 15일 동안 일단은 모든 비즈니스가 이렇게 문을 닫고 지금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웬만하면은 이제 뉘앙스가 웬만하면은 15일로서 모든 것을 이러한 상황을 종결하겠다라는 애티튜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15일, 한 달, 두 달 이런 게 아니라 15일 정도쯤으로 끝내겠다. 이것을 어느 정도 인디케이션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는 게 이게 우리가 리액션 하는 이 자체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받는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면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번에 말이에요. 상당히 제가 힘들지만 동의를 저도 같이 하는 바이고 우리가 막 회사를 문 닫고 가게를 문 닫고 그다음 비즈니스 차원에서 모든 걸 문을 닫으면은 상식적으로 이게 우리 경제에 이 타겟을 안 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타겟을 지금도 이거 들으면서 진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더하면은 어마어마한 큰 타겟 피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미국의 경제가 까똑땅까똑땅 해가지고 디프레션이 올 것이냐 아니냐, 디프레션이 아니라 리세션이 올 것이냐 아니냐 막 이러다가 진짜 완전히 이거를 통해서 지금 리세션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피해는, 비즈니스에 대한 피해는 15일 정도쯤으로 마무리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마무리를 되고 싶지만 이제 주변에서 하는 그 의사들과 그다음에 헬스 디파트먼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듣고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5일째가 crucial date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유로피안 유니언에서는 서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뭔가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막 돈을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쓰고 있어요. 지금 EU에서는 2,000만 불이죠. 2천만 불을 이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란에다가 이렇게 그 도네이션을 좀 에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좀 한 단계 묶어서 지금 같이 가는 이 상황. 이란이 전부 다 적이라고 이제 했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선 적이고 뭐고 이렇게 단합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멋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뉴저지로 돌아와가지고 뉴저지의 카운티 제일, 이게 어느 카운티죠? 어느 카운티인지 잘 모르시죠? 뉴저지에 있는 그 감옥이라고 그러죠? 감옥에서 저스티스 스튜어트 랩너가 1,000명의 그 이 죄수들을 풀어준다라는 말입니다. 내일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를 이제 풀어준다는 말은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별로 굉장히 미미한 그 죄를 치르고 있는 분들이시겠죠. 그리고 저희들의 뭐 security에, safety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만약에 그분들을 다 풀어준다고 하면은. 근데 한 1,000명에 대한 죄수들이 감옥에서 풀린다 내일까지라는 것이 또 지금 들어온 뉴스고요. 나쁜 뉴스는 저희들이 뭐 말해드릴 필요는 없지만, 좀 나쁜 뉴스는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60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있고요.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그리하여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은 6,077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상당히 높은 숫자인데요. 이게 아마 중국보다 더 높을 수 있죠? 퍼센테이지가 한 1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탈리아는 거의 그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나이가 많은 연령을 가신 분들이시죠. 네, 세계 제2위로 고령화인 국가이기도 하고요. 네, 거기 세계 제2의 고령화인 국가고, 그리하여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임팩트가 고령화된 섹션 그 퍼퓰레이션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그 당연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바이러스를 접하니까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리하여 많은 숫자가 더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지금까지 그 WHO가 무슨 뜻을 말하는지 모르시면 이제 모든 분들은 아마 지금쯤은 다 아실 겁니다. 좋지 않은 뉴스는 또 Pandemic is accelerating, 그러니까 팬데믹이 더 진보 상황으로 또 accelerator를 밟으면 헝 자동차가 나가는 것처럼 더 많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더 빨리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성장했다라면 항상 accelerate를 하면은 deceleration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2주 전에는 진짜 사실 뭐 테스트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막 확 올라가니까 이제 올라가는 스테이지구나. 올라가면 내려가는 스테이지가 있겠죠.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미국의 호텔에서 일하시는 엠플로이들, 이 당연히 뭐 지금 뭐 투어하고 트래블에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가 제일 큰 타겟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은 타겟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다 타겟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행기, 배, 그 크루즈 라인, 호텔,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뭐 버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은 더 특히 더 데미지가 있는데, 호텔 엠플로이즈들은 44%가 레이오프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금
들어온 저희들의 소식이고요. 그거는 호텔 엠플로이스 호텔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8 million 정도 되는데 44%면 한 44%면 거의 300만 명 정도가 레이오프를 당할 것이다. 한 2-3주 안으로. 예, 그 제일 큰 주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네바다 하고 뉴욕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이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스페인은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slowing down을 하고 있답니다. slowing down을 하고 있어가지고 15%까지 올라갔다가 아니 뭐 더 올라갔죠. 거기다 이제 15%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13%로 며칠 동안 내려갔다는 것을 말했어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small decrease인데 아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고 있고요. Spanish Coordinating Center for Health Alerts and Emergency에 있는 Fernando Simon이라는 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자체가 좋은 것이 또 이제 퇴원을 하는 사람도 3,355명으로서 지금은 현재 전체 케이스 10%는 우리 세이프하게 퇴원을 시켰다라고 하여 우리가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뉴스를 받아들여야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87% 사망하신 분들의 87%가 그쪽 스페인에서는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자기네 나라의 mortality rate,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다가 죽는다라는 그런 레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씀하는 거는 자기네 나라의 스페인의 어느 정도 나이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레이트를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지금이 정상적인 넘바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별로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돌아가시든지 거의 그거는 좀 똑같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좀 좋은 뉴스 하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잊어버렸는데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키트를 25불에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대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키트를 만드는 거는 이제 중국에 있는 분들하고 벌써 몇 주 전부터 8주 전부터 이걸 시작했답니다.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 수 있는가 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 바이러스 테스트가 25불이면 된대요. 그리고 25불로 만드는 코스트고 거기다 조금 더 마크업이 있겠죠. 그런데 좋은 거는 이 테스트를 하면 30분 이내에 테스트에 대한 리설트가 나온대요. 뭔가를 하는지는 몰라도 뭔가 이렇게 뭐 케미컬을 더 하는데 이 케미컬을 더 해가지고 핑크에서 옐로우로 만약에 바뀌면은 그 조그만 무슨 뭐 테스트 기구가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래요. 이 옥스포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대학, 좋은 대학, 영국에 있는 대학이죠. 이 테스트에 대한 것들은 2주 아니면 4주 안에 그 테스트 키트가 아마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릴리스가 될 것이다 라고 좋은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뉴욕에서도 지금 그 45분 안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FDA 승인을 신속하게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조만간 그 45분 진단 키트를 쓸 거라고 예정이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5분 안에 또 테스트 키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뉴욕에서 조만간 나올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조만간이라는 거는 뭐예요? 한 뭐 1-2주 안은? 제 하루 이틀 사이라고는 지금 다음 주부터 하루 오케이. 일정 호텔에서 가능하고 이때 45분 신속 승인 가능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6,000건이 테스트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뉴욕은 그다음에 그 45분이면은 진단 키트 승인이 뚝딱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참 우리들이 하고 싶으면은 참 많은 거를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고 이렇게 힘든 바이러스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치료제도 24일부터 클로로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좋은 뉴스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뉴스는 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니까 뉴욕에서는 24일부터 오늘이 23일이니까 23일 내일 아니에요? 네네. 24일부터 치료제로
클로로퀸을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했대요. 이 클로로퀸이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던 드럭이에요. 근데 그 드럭을 FDA에서 승인을 다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에 승인을 했다는 것은 뭐 지금 테스트 끝나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승인이 된 것을 여기다 써도 된다는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가려움증이 있고 좀 부작용이 있대요. 그다음에 의학적인 증거는 100% 불충분하지만 나이지리아에서는 3명이 이거를 복용한 후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뭐 사람의 목숨에 달려있는 그런 부작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클로로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일단 낫게 하는 거를 내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4월달 아니면 5월달 정도 되면은 여기에 대한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는 말이 그거 좀 동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저지에서의 확진자죠. 버건 카운티에서 확진자. 네. 확진자만 지금 457명이 나왔다는 겁니까? 네. 네, 확진자만 457명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뭐 여기서 또 확진자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못 듣고 있는 거는 몇 명이 지금 퇴원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지는 지금 계속 아무리 찾으려도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 로스트 TV 시리즈 로스트에 나왔던 데니얼 킴 그분은 아마 치료 다 확진됐다가 이제 치료된 걸로 방송에 나오고 있긴 하는데 그래요. 이것이 보면은 어디죠? 우리 그 인포메이션이 여기 토탈 리커버리 아니 그 데니얼 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일단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고요. 좋은 뉴스는 들어오고 있고 일단 사람들이 문을 닫고 막 이 급한 모든 과정으로 일들을 시작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2주라는 기간은 저희들이 대충 짐작해봐서 셧다운이 가는 것 같고 미니멈 그리고 그 안에 뭔가가 나올 수 있는 찬스들이 많이 보이고요. 치료제라든지 백신까지는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을 가져보기는 힘들지만 그것도 한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 근데 치료제라도 나오면은 우리가 뭔가에 대한 폴리시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이 시간에서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김봉준 변호사입니다.